다음 발표는 안종현 스페이스 55 대표님이신데요. 안종현 대표님께서는 사진작가이시기도 하시고 2020년에는 이루사진상 전시 부분 수상도 하셨습니다. 이 스페이스 5라는 전시 공간은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 공간으로 선정된 공간이기도 하면서 작가들 그리고 기획자, 비평가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상 공간들을 구현하시면서 다양한 전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종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실 내용은 NFT 아트와 메타버스의 가능성입니다.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5의 안종현입니다. 저는 오늘 NFT 아트와 메타버스를 공유와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NFT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NFT, 그러니까 논이 들어가거든요. 네, 들리시죠, 이제? 네. 논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1달러짜리 지폐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이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을 한 거와 마이클 잭슨이나 빌 게이츠 같이 유명한 분들의 사인이 들어간다면 그 지폐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NFT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다른 가치를 지니고 다른 고유의 코드 값을 가지고 있다. 제가 NFT 아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했어요. 새로운 어떠한 예술 사조나 이야기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말셀 주상이나 앤디 워홀 같은 앤디 워홀 같은 새로운 사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사조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보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술들을 더 풍성하고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이제 NFT 아트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안에서 제가 NFT 아트를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NFT 아트를 접한 건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 3월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미 비플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NFT 아트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유망 기술로 그것들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품는 작가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의 소개로 이 세상에 저도 들어오게 되고 NFT 아트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하죠. 비플의 첫 5,000일이라는 작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가격으로 세상에 경매가 되면서 사람들이 NFT 아트가 무엇이지? 그리고 NFT 아트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봐야 되지? 라는 그러한 궁금증들이 생겼어요. 비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거 5251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5,000일 동안의 비플의 변화가죠. 그러니까 처음의 작품부터 볼 수 있습니다. 5,000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품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작품이 초반에 비플이 올린 작업이에요. 요즘에는 뭐 4D 작업, 3D 작업도 굉장히 멋있게 비플이 올리지만 그 초반에는 저렇게 손으로 그린 어떻게 보면 초보자에 가까운 저 작품부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의 변화까지도 이 첫 5,000이라는 작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작업 그리고 하나의 모자이크화된 작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아카이브화된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이 바라본 관점의 아카이브를 이렇게 그 NFT 아트를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컬렉터가 그 관점으로 구입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뱅크시가 실제 작품을 불태우고 나의 작품은 디지털 원본인 NFT에만 존재한다라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저게 모나리자였다면, 고흐의 그림이었다면 정말로 저거를 불태우고 NFT화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디지털 원본이란 무엇이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 거죠.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미스터 미상이라고 활동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는 슈퍼레어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작품이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그 작가의 초기 작업인 이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작업을 보고 디지털 원본에 대해서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실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있죠. 근데 만약에 다른 세상에
그런 원본의 형태가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작가는 NFT, 그러니까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미스터 미상의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NFT를 이해하는 관점은 사실 그 사진이라는, 제가 사진 매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어떠한 흔적이거든요. 빛과 현실과 시간의 흔적인데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최초의 사진이죠. 조제프 니에프의 최초의 사진인데 여기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최초의 사진이에요. 아래쪽의 사진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위쪽에 보이는 저 철판에 있는 어떤 흔적, 사진이란 건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빛의 어떤 흔적이라고밖에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픽셀 해가지고 RGB 쓰고 1994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황구태 작가님이 TV 브라운관을 A510 카메라로 촬영한, 그래서 그 입자, 빛을 내는 그 입자를 촬영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가님께서 이 후에는 이렇게 말레비치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 TV 브라운관에 있는 그 빛을 내는 입자를 보시고 또 디지털 사진 안에 있는 그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입자, 현실에서 찍은 사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확대해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해요. 왜 기뻐했냐면 100여 년 전 말레비치의 절대주의라고 하는 이 검은 사각형, 그 형태가 그 픽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100여 년 전에는 디지털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가장 압축된 형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한다든지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그것들이 공과 일로 치환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실의 빛에서부터 인공의 빛으로 연결시키는 메타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레비치, 그 절대 사각형이라고 하는 작업의 신전을 만든 작업이 지금 이 말레비치 작업입니다. 그 TV 작업들은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선재 뭐 다 소장되어서 이렇게 전시,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이렇게 다 전시되었고요. 제가 아카이브와 그 공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거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 있죠. 제가 여기서 발견한 공유의 가치, 그리고 아카이브의 가치는 어거스트 잔더의 이 만 개의 사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트 잔더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사진작가시죠. 그 사진작가가 돌아가시고 그 유족들과 그 오픈시에서 같이 연합해서 1만 개의 사진을 아카이빙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근데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하고 아카이빙 된 자료들은 사실 겹치는 게 굉장히 많고 이렇게 다양성과 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오픈시라는 플랫폼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빙과 공유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구매하는 형태,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NFT 아트를 구매한다면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연결돼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어떤 가치를 만드는 게 이런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을 소개하자면 파운데이션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은 지금 황규태 작가님의 작업을 보고 있는데 IPFX라고 파일 분산 저장 시스템으로 파일까지도 같이 저장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슈퍼레어라고 굉장히 소수의 선택된 작가들, 그러니까 여기 플랫폼에서 아예 선택까지 해서 이 작가들을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가 NFT 아트를 이야기할 때 과거의 예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찍은 사진과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로 국보 83호죠. 그 방가사유상을 제가 3D로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떠한 고미술적 예술적 가치를 이렇게 3D로 정교하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어떠한 그러니까 미술적 경험들, 우리가 어떠한 특수한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대중들이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관점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본 작업이고요. 저는 그래서 그 현대 예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NFT 아트와 그리고 과거의 어떤
오래 그 귀중한 그런 예술, 그 다음에 대중문화, 우리 틱톡이나 뭐 K-팝 여러 가지 그 짧은 그 문화들이 응축된 것들을 함께 이해해야지 NFT 아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빨리 말하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메타버스 때요, 그 초루주잖아요. 그 메타버스도 다양한 그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1세대 웹 1에서는 그 정보를 주는 거였다면 웹 2는 소통이었고요. 웹 3는 아까 말한 그 소유의 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직접 사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그 경험했던 두 가지 사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복셀이라는 곳인데요. 이 크립토 복셀은 정말로 복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품들은 정사각형일 때는 리스크가 없는데 정사각형을 벗어나면 리스크를 갖는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복셀 그 메타버스 공간이고요. 또 솜니움 스페이스는 기존의 그 현실의 중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현실에 어떻게 보면 미러월드 같은, 그래서 좀 체감이 더 잘 되는, 그리고 VR 기반이어서 VR로 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NFT 아트를 기획하면서 이게 작년 5월에 그 크립토 복셀과 솜니움에서 동시에 열린 전시인데요. 저는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의 공간의 전시와 NFT 아트의 긍정적 미래를 전망하되 금전적 가치나 인기를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를 놓치지 않길 바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고요. 그리고 픽셀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로 그의 추상적 이미지 이면에 축적된 예술적 실험의 긴 역사에 주목했고요. 둘째는 픽셀 사진은 태생 자체가 디지털 기술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메타버스 공간과의 높은 호환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황규태의 작업이 디지털 세계의 근원에 대한 미학적 탐구를 담는다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사진의 기본 요소인 픽셀은 메타버스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 있는 레고 블록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진이 갖는 의미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융합이 확대될수록 더 깊어집니다. 네. 여기 보면 다 그래서 정사각형 작업만 했고요. 이 건물 뒤편에 제가 링크를 줘서 그 솜니움 스페이스로 연결되게 그때 디자인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비평글, 평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에 그 스페이스 OI 메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솜니움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세계문자 심포지아라고 잃어버린 문자에서 새로운 이제 NFT엔 신세계 문자가 있다면 이런 형태일 거다. 그리고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 작가들이 만든 작품과 사라져버린 어떤 역사적 그런 사건으로 해서 사라져버린 어떤 역사적 그런 문자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문자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전시였고요. 그다음 제가 작년에 시차 적응이라고 시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열었는데요.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오프라인 스페이스 5에 열렸고 8월부터 10월까지 메타버스 공간에도 같이 열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VR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직도 작년 3월부터 그 10월까지 열렸던 그 시차 적응 링크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그 미러 월드죠. VR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샅샅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한 또 다른 형태의 전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차 적응이라는 제목을 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시간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나 배를 타고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낮과 밤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을 때는 그 낮과 밤이 연결되지 않고 낮이 낮으로 연결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시차에 대해서 몸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시차 적응,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속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진이 갖고 있는 시간성과 사진이 담고 있는 그 시간성이란 그 현실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셔틀론 그 다음 시간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간 미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열렸다 생각해서 제가 이 시차 적응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시차 적응 메타버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개인이
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안에서 또 다양한 그 단체적으로도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체의 경험이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단체적 경험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시점, 그 게임적 시점이라고 하나요? 그 시점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시를 보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또 다른 의미와 새로운 질문들을 야기시킵니다. 네,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거 어떻게? 네, 그래서 시차적인 사회적 의미를 또 평론을 받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픽셀 아카이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황규태 선생님의 1994년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 이어졌던 그 픽셀 전시를 지금 그 스페이스 오버.art를 누르시면 바로 접속하셔서 지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민팅된 작품들과 모든 형태 그리고 정시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NFT 아트 이렇게 제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NFT 아트는 황규태 선생님 나이가 지금 84세세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죠. 굉장히 예언자적인 눈으로 픽셀을 바라보셨던 그 황규태 선생님 작업에서부터 이것은 작년 제 아들 6살짜리 제 아들이 지금 3D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3D를 만드는 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게 됐어요. 찰흙을 빚듯이 아주 손쉽게 그 3D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가 그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메타 세상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그런 걸 겪었던 새로운 세대들이 나중에 커서 예술가가 됐을 때 NFT 아트의 의미는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예술적 가치와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세대를 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종현 대표님의 NFT 아트와 메타버스의 가능성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이제 미술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 NFT 관련된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안종현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더 좋은 긍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것으로 일부 사례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